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영상을 먼저 함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 때로는 멀리서 저 남반구에서 또 저 멀리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서도 국내에서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들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또 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그 주제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찬 소리 없는 응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나머지 무슨 큰 난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신 그 응원으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공포가 그 실체가 이해되면서 왜곡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검찰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가 없고, 검찰개혁 없이 민생이 두 다리 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어느 학자의 몫도 아니고 정치인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세운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권도 할 수가 없는, 그만큼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것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온 국민이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적폐를 끝장냈듯이 검찰 개혁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상을 보시다시피 27일자 추미애 장관의 그 퇴임식 날 법무부 앞에서 이 촛불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추미애 장관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은 유튜버 황 기자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신 영상이고요. 저희 황 기자님께 연락을 드려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니까 흔쾌히 사용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틀어드렸습니다. 황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발로 뛰면서 이제 현장 취재에 앞장서는 황 기자님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황 기자 검색하셔서 구독으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국민들 덕분에 막연했던 공포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이 세운 이 촛불 정부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누차 국민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이 개혁의 최전선에 서서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의한 이 총공세로 힘들었던 그 과정과 덧붙여서 이제 응원을 해준 국민들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스스로 이제 소회를 밝히셨던 것처럼 여전히 남는 어떤 아쉬움들,
그 아쉬움들이 또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또 뒤섞였는지 결국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추미애 장관은 이제 퇴임식에서 1년간의 소회를 또 이렇게 밝히셨죠. 인권, 민생, 법치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달려왔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족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지체되어 왔던 업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가족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알아달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과 권력기관 개혁인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인권과 민생 중심으로 이제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수사 절차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그간 함께 고생했던 법무가족들에게 이러한 공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돌리면서 이를 또 함께해준 법무가족과 또 응원해준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두 장관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빼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과 법무가족들에게는 또 당부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고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개혁의 저항에 분명히 크고 작은 소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 시대 정신은 어떤 도도한 물결로 이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해당 이임사는 과연 대체 언론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다뤘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들인데 언론사들에선 이런 제목으로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떠나는 추미애 마지막까지 검찰을 겨냥했다. 끝까지 검찰에 독설 날리고 떠나는 추미애. 말해 뭐하겠지만 조선일보에서 남긴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떠난 추미애, 남은 이성윤 곤욕. 여전히 언론들의 그 논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만 뭐 개혁을 한다고 하고선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오히려 개혁의 무마를 위해서 움직여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퇴임식이 있던 날 뭘 했나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그 추미애 라인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분류한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해서 대검 반부패부를 이제 압수수색하게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임식이 있던 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을 향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향해서 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세 번째 기소를 또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징계를 윤석열 총장이 받고 나서도 불구하고 그 엄중함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 윤석열은 마치 폭주기관차 마냥 여전히 수사와 기소권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를 겨냥한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윤서방파의 반대 그 검찰 세력들을 축출하고 검사 동일체를 다시금 이렇게 또 재정비하는 그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죠. 이렇듯 여전히 무소불위의 그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극히 일부 깨어있는 소수 언론 정말 몇 곳에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모양새죠. 이처럼 언론들의 본질을 흐리는 정말 황당한 그 논조에 기가 찬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사실 이 타이밍에 호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난 것 그것 딱 하나만 호사였다라고 보죠. 무소불위의 권력의 마침표가 사실 머지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라고 하는 곳은 아직 그 조직에 대한 구성이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관련 사건들의 제보가 우편을 통해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간 검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늘 성역을 만들어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여지죠. 공수처는 현재 지금 외부인이 참여를 해서 특정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이첩 요구와 관련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수처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으로 제청한 사람 하필이면 여운국 변호사다. 여운국 변호사는 그 전직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데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를 또 변호를 한 적이 있는 우병우의 방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점이죠. 아주 쎄한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부인들이 참가하게 되는 사건평가위원회의 그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어쨌든 윤석열 폭주기관차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공수처, 결국 합헌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이제 정당성이 확보가 되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의 그 인사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수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의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걸어주길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공수처의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여운국이라는 인물, 그 밖에도 다른 인물, 그들이 공수처에 아주 절묘하게 녹아들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